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강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표준 코드뿐만이 아니라 세트 규제에 해당되는 의료기기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해야 되는 의무사항과 의료기기 전주기 관리를 위해서 이 UDI 제도 및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는 의무사항과 함께 규정된 공급내역보고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표준 코드입니다. 의료기기 표준 코드는 UD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의료기기 표준 코드는 의료기기에 대한 식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기 위해서 라벨에 표시를 하는 그런 어떤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어떤 제도는 아닙니다. 2013년도에 IMDRF에서 사실 UDI와 관련된 이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만들었고, 미국은 2014년도부터 그 밖에 다른 어떤 선진국들도 모두 지금 이 UDI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도에 법령을 개정을 했고, 사실 의료기기 UDI 제도와 관련해서 4등급부터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4등급부터 시작해서 1등급까지 적용이 되면서 전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료기기 표준코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의료기기 표시기재사항, 특히 라벨에 요구되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걸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UDI 제도와 관련해서 이 규제는 어느 시점에 적용이 되는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장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생각을 딱 해보시면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을 하려고 하면 품목 허가를 받아야지 되는 거고, 그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GMP라는 거를 미리 득해야 됩니다. GMP 적합성 심사를 받아서 GMP 적합 인정서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즉, 품질 관리 체계를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허가 이전 단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허가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라벨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의료기기 표준 코드와 관련된 요구사항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의료기기법 제20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라벨의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고하기 전 시점에 이 표준 코드라는 걸, UDI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했죠. 그러니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국제적인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이 있다는 건 그 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다는 겁니다. 고로 이 UDI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부는 그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코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일부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서 나오는 정보사항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UDI에 대해서 뭔가 구분이 되는 걸 설명을 하는 거구나. 지금 보시면 1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허가를 받고 출고하기 전에 표준 코드를 생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표준 코드를 발급하는 기관에다가 뭔가 가입을 하고 코드를 부여받아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뭐라고 구분이 돼 있어요? DI라는 것과 PI라는 걸로 구분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UDI는 고로 DI와 PI로 구분이 되는 거구나.
자, UDI는 유니코드 디바이스 아이덴티파이어라는 영문의 약자입니다. 우리는 한글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의료기기 표준 코드라고 합니다. 둘 다 같이 항상 떠올라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 DI와 PI는 어떤 플레임을 가지고 있냐면 디바이스 아이덴티파이어, 프로덕트 아이덴티파이어라고 구분합니다. 이름에서도 벌써 구분이 좀 되실 겁니다. 한글로는 DI는 고유식별자, PI는 생산식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로 UDI 그러면 플레임, 의료기기 표준 코드도 생각이 나야 되는 거고, 자, DI입니다, PI입니다도 구분이 돼야 되면서 이거는 고유식별자고 이건 생산식별자를 의미하는 거고, 뭐 이런 구분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생산식별자라고 하는 거는 발급기관으로부터 매번 발급받을 수 있는 뭔가가 아니라는 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들 때 나오는 정보를 토대로 만드는 거구나. 왜? 프로덕트 아이덴티파이어니까. 생산식별자니까. 이 뒤에 설명드리면서 이 생산식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식별자라고 얘기하는 거가 그러면 표준코드 발급기관을 통해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정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고유식별자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 거냐면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제품인지, 포장 단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럼 UDI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비로소 옆에 보시는 2번과 같이 바코드 형태로 그 밑에 숫자를 조합을 해서 제품에 부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RFID나 1D 바코드나 2D 바코드나 아니면 뭐 GS1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얘기하는 총칭 바코드라고 얘기하는 이 표시, 그 다음에 숫자가 의미하는 거, 사실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표시만을 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실 수 있을까요? 사실상 아실 수 없습니다. 고로 이 표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것을 어딘가에 통합해서 저장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3번의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등록한다는 겁니다. 통합정보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고유식별자를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왜? 생산식별자는 매번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걸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 매번 등록해서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DI 정보만을 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 밖에도 제품에 필요한 정보사항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업자에 대한 정보사항들을 한꺼번에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요게 의료기기 표준코드와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세트 규제 형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뭐 그 전에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대로 지금 이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에 대한 거는 19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22년 7월 1일 이후에는 1등급까지도 적용이 될 것이다. 설명을 드립니다. 자, UDI는 뭐다? 설명을 이미 드렸고요. 자, UDI 표시와 관련해서 국제 표준코드 체계를 따른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의 이름이 나옵니다. GS1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GS1 체계가 기본이고 그 밖에 국제표준 코드 중에는 HIBCC나 ICC-BBA 같은 것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GS1 체계를 따릅니다. 자, GS1에 대한 관리를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냐면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거기가 GS1 코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고로 아까 앞선 장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UDI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DI라는 걸 발급받는다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GS1 코리아 쪽으로 접속을 해서 그 코드를 받게 돼야 된다. 자, UDI와 관련해 가지고 그 DI 정보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업체에 대한 정보, 이런 어떤 그 총괄적인 정보에 대해서 어디다 등록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다가 등록해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법적 설명입니다.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UDI 정보 중에 DI에 대한 정보, 업체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고, 예를 들면 요양급여 대상 중에 치료 재료로 등재되어 있는 어떤 제품이다 그러면 이 요양보험 그 코드, 건강보험 코드 정보도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다가 등록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의료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유통을 시킨다고 하면서, 그리고 뭔가를 추구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살짝 드렸는데 다시 얘기 드리자면, 제조 수입부터 시작해서 유통관리까지 이르는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관리체계, 이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 제품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정보가 어딘가에 등록돼서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최신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게끔 할 수밖에 없습니다. DI 정보는 한번 발급받으면 끝은 아닙니다. 이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변경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변경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런 변경 내용이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의 정보도 10일 이내 즉시 변경을 통해서 최신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의료기기 통합정보관리 책임자도 지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일반적 의료기기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품질 책임자가 의료기기 통합정보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 UDI 시스템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식별번호와 바코드 표시, 그리고 이것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식별번호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겁니다. 어떤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번호니까요.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을 읽게 되면, 이거는 대충 어느 나라가 만든 제품이구나. 그 다음에 뭐 생산식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언제 만들어진 거구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가독성 있는 어떤 문자라는 거를 뒤에 설명을 들으시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에 앞서 식별번호라고 얘기하는 DI와 PI로 구분되는 요 아이들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DI는 말씀드렸지만 제조국가가 어딘지, 업체가 어디 제품인지, 어떤 제품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자, PI는 제조번호, 유통기한, 생산일자, 일련번호, 이런 것과 같은 생산 시 발생하게 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식별번호 플러스 어떤 걸 표시한다고요? 바코드라는 걸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RFID 형태 또는 1D 바코드 형태, 2D 바코드 형태,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면서 밑에 식별번호를 같이 표시하게 됩니다. 규정에서는 참고로 얘기 드리면 RFID와 같은 어떤 표시와 관련해서는 RFID만 표시해서는 안 되고 바코드, 다른 바코드와도 같이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뭐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자, 표준 코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뭐 이 전 장표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표준 코드라는 거는 어떤 표시사항이긴 하지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숫자 또는 문자 형태, 일명 가독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가독 문자를 포함해서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를 하세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형태, 뭐 중복되죠. 전자태그일 경우에는 전자태그뿐만이 아니라 바코드도 부착하고 전자태그를 붙였다는 표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야 되고 부착이 돼야 된다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UDI 중에 DI,
고유식별자를 다시 생성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기기 제조를 하는 사람이 제가 만들던 제품을 이제는 다른 사람이 만들게 되었다. 자, DI 정보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뭔가 포장에 대한 물류 코드가 들어가고요. 뭐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에 대한 것도 들어간다고 했고요. 그 중에 뭐가 바뀌는 걸까요? 양도양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해당 제품을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 이제 누가 만들어지는 건지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가 바뀌는 겁니까? DI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든 규제에 있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규제가 언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금방 얘기 드렸던 양도양수와 관련된 걸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에 떠올라야 되는 많은 규제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 다른 강의에서 들으신 것을 종합했을 때요. 품목을 양도양수에서 내가 만들려고 했을 때 내가 해당 품목을 만들 수 있는 품질관리 시스템, GMP가 없다. GMP부터 받아야 됩니다. GMP를 득한 상태에서 품목 변경허가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그 GMP라는 시스템 자체도 양도양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GMP가 필요합니다. GMP 플러스 품목을 양도양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양도양수에 의한 품목 변경허가라는 걸 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A가 제조하는 거에서 B가 제조하는 것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양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판매를 해도 되나요? 아니죠. 어떤 게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요? 라벨이 바뀌게 됩니다. 뭐가? UDI 중에 DI가. 왜? DI 정보 중에는 뭐가 들어가서? 제조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DI 정보를 바꾸게 되고, 또 하나 뭐가 남았죠? DI 정보를 바꾼 상태에 대해서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다가 정보사항을 변경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라벨을 부착하고 출고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변경 한 건 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규제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규제뿐만이 아니라 표시기재나 뭐 UDI나 이런 규제뿐만이 아니라 각종 다양한 규제들에 있어서도 항상 어떤 규제가 언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항상 고민하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기법 관련된 규제사항들은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책임을 지게 되는 어떤 분들, 그런 분들에는 상당한 사실 리스크를 안겨주게 되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꼭 이걸 생각해 주시라 라는 차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장 단위가 변경된 경우나 일회용 또는 멸균과 관련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유식별자를 다시 생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준 코드를 외장에 사실 라벨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뭐 부착하시던 떨어지지 않게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실제 이제 의료기관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라든지 사용 전에 멸균해서 써야 되는 어떤 의료기기 경우에는 그 라벨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는 멸균하는 과정에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을 정했습니다. 이걸 식약처가 정해서 공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현재 기준까지는 아직 공고된 제품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자, 의료기기 표준 코드에 대한 표시 및 관리 요령이라는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좀 나오기는 하지만 중복되는 내용 이외의 걸 설명을 드리자면, 자, 보세요. 표준 코드를 부착해야 되는 의무 너무 당연한데 수출용 의료기기는 아니고 국내에 유통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것이다. 너무 당연하죠. 그다음에 최소 명칭 단위로 관리를 해야 된다. 앞선 장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유 식별자를 다시 만드는 경우는 이거다. 이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밑에 거 설명 안 드렸었네요. 1등급 의료기기 같은 경우 식약처장이 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UDI 중에 UDI는 뭐가? DI 플러스 PI였죠. PI는 생성하지 않고 DI 정보만 기재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앞서 이야기 드렸던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이제 의료기기 표준 코드 부착 의무 제도가 지금 사실 도입이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간에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기기 표준 코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응답집, 질의 응답집을 발간해서 배포했습니다. 여기에도 나옵니다. 표준 코드 어디서 발급받는다? GS1 코리아. 이게 어디라고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이라는 곳이라는 거. 그리고 국제표준 코드 체계를 다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거 인정한다? HIBCC나 ICC BBA라든지 이런 것도 인정한다. 기본은 뭐다? 근데 GS1 코드다. 생산을 하지 않거나 유통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도 표준 코드를 부착을 해야 되는 거냐?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이거를 유통할 계획이라 그러면 반드시 출고 전에는 표준 코드를 만들어야 되고 통합정보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해야 된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DI는 뭐고 PI는 뭐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요 장표에 대해서 설명드릴 부분은 지금 PI 중에 단독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한했을 때 지금 보시면 뭐를 기재하래요? 제조번호나 제조연월이라든지 이런 거 대신에 사실 법령에는 명확히 그렇게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품의 버전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는 사항이 기재가 돼 있어서 이거는 참고로 보여드리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의료기기 표준 코드 생성 가이드라인입니다. 뭐 이걸 통해서 그러면 진짜 뭐 바코드 밑에 들어가는 그 표준 코드 식별번호라고 얘기하는 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국가 코드가 3자리 들어가는 건 똑같고요. 업체 코드와 관련해서는 6자리를 써도 되고 4자리를 써도 되고 반면에 품목 코드를 3자리로 쓰든가 5자리를 쓰든가 요거는 자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합쳐서 9자리를 업체 코드와 품목 코드로 사용이 되어져야 되고 국가 코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3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앞에 물류식별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포장 단위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1개짜리냐 아니면 한 팔레트 안에 뭐 4개를 실은 포장 단위가 좀 뭐 많은 거냐 이거에 따라서 물류식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게 된다. 포장 단위가 바뀌는 것도 고유식별자 바뀌는 거에 들어가 있는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 전에 설명드렸던 거. 요거를 이 지금 표시하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검증번호라고 하는 겁니다. 뭐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더하고 뭐 막 해가지고 자릿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가 이 검증번호와 일치가 되면 앞선 코드 13자리가 정확한 어떤 정보사항이다 라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검증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4자리죠. 요거를 일명 GTIN 코드라고 얘기하고 뭐 GTIN 14자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앞에 국가 코드 880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대한민국 제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GTIN 뿐만이 아니라 PI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잘 보시면 GTIN 14자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뒤로 제조연월, 사용기한, 로트번호, 일련번호와 같은 PI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앞에 AI라고 되어 있는 거는 Application Identifier라고 응용식별자를 의미합니다. 마치 인디케이터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01이라는 AI 뒤에는 내가 GTIN 14자리를 쓸 거야. AI11이라는 거 뒤에는 나는 제조연월일을 쓴 거야.
또 AI 17 뒤에는 나는 사용기한을 뒤에 기재한 거야. 지금 보시면 3년짜리 유효기간을 갖는 제품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18년 3월 1일 날 만들어졌고 사용기한이 21년 3월 1일까지니까요. 가독성이 좀 보이시나요? 그거를 지금 1D 바코드 형태라든지 데이터 매트릭스 형태로 같이 표현한 게 그 밑에 예시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게 AI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들이 약속된 숫자들입니다. 어떻게 표시하는지가 보이실 거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각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UDI 제도는 우리나라만 도입한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보시면 14년도, 법은 13년도에 제정이 됐고 14년도 9월에 클래스 3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보시면 뭐 다이렉트 마케팅이 필요한 의료기기까지 해서 올해 9월 24일이면 뭔가 전체 의료기기에 대한 UDI 표시기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유럽도 MDR을 17년 5월 4일 날 개정 공포하면서 뭐 시스템은 유다메드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뭐 체외 진단 클래스 A까지 25년도까지 가게 되긴 하지만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뭐 일본도, 터키도, 사우디, 대만 진짜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글로벌 하모나이즈 차원에서 UDI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해서 UDI 제도와 UDI 부착 의무와 그 UDI 플러스 제품에 대한 정보를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의무사항이 생겼다고 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품에 표시를 하고 해당되는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했다고 해서 전주기 안전관리가 가능한가요? 도대체 어떤 제품이 어디에 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트 규제의 마지막 퍼즐, 공급 내역 보고 제도가 생기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공급 내역 보고 제도입니다. 자, 의료기기는 도매와 소매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기기법상에서는 도매업체든 소매업체든 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자나 수입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체한테 어떤 제품을 공급했다라고 하면 그 해당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 DI 정보는 뭐고 공급은 어디다 했는지 총 몇 개를 공급을 했는지 그 밖에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이었는지 제품 정보에 대한 거를 보고하게끔 한 겁니다.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예를 들면 이번 달에 공급을 했다고 하면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그 공급한 내용에 대한 거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의무사항, 공급 내역 보고에 대한 의무사항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제조 수입업체에 있죠. 중간 유통 단계가 누가 있죠?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임대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의료기관은 공급 내역 보고라는 의무가 없는 거죠. 공급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와 판매업자와 임대업자에게 주어진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의료기기 판매업체나 임대업체가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것을 보고하게 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의료기기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용 의료기기의 경우, 자, 제조회사나 수입회사가 의료기기 판매업체한테 팔았을 때는 보고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추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개인에게 팔았다.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을 해서 그럼 일일이 다 보고를 해요? 그것도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를 또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에게 공급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거는 공급 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급 내역 보고 제도의 어떤 이 개요입니다.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은 이미 앞서 설명을 한번 쭉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관련된 시행규칙상에 보면 어떤 정보를 담는 거냐. 표준코드, 그중에 뭐겠어요? DI 정보. 그리고 제품에 관한 정보, 업자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담도록 하고 있다. 뭐 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된다. 품질 책임자가 관리 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 이거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담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료기기 통합정보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거가 제정이 됐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식별자 들어가는 거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뭐 포장 내 총 수량이라든지 단독 소프트웨어일 경우에 버전 정보를 써야 된다든지 뭐 이런 각종 정보들 지금 밑에 보시는 표에 들어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걸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건데 요 내용 중에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 이미 관리되고 있던 전산 그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실 일일이 입력하는 거가 아니라 링크를 시켜서 등록할 수 있게 해놓은 점, 이 점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은 뭘 등록한다 그랬어요? 표준 코드 중에 고유식별자 등록한다고 했죠. DI를. 당연히 그러니 시행일자가 UDI 표시 의무 사항과 동일하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19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7월 1일이 넘어가면 1등급까지 적용이 되더라. 최신의 데이터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뭐 변경이 일어났으면 10일 이내 변경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거는 앞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 제품의 직접적인 하자는 아닐지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각각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처분 또는 15일 정지 처분이 있고요. 그 밖에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뿐만이 아니라 벌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급내역 보고 제도도 앞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도입 목적은 자, 의료기기 제조 수입 단계부터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어떤 안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만들었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이미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조 수입 업체, 의료기기 판매 임대 업체가 해당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고 공급단 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한 내역에 대한 거를 보고한다. 자, 아까 그림에서 없었던 내용 하나가 추가되어 있죠. 자, 의료기관으로 공급하는 어떤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나 판매업체나 임대업체나 의료기관으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우리나라의 공적보험 체계 하에서 요양급여 중 치료재료로 등재가 돼 있고 상한금액이 등재가 돼 있는 경우에는 그 공급한 단가라든지 공급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해야 된다. 요게 공급내역 보고에 대한 어떤 양식입니다. 맨 왼쪽부터 보시면 누가 공급받는 자 누구한테 어떤 제품을 허가번호나 뭐 분류번호나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제품을 UDI 정보 들어가죠. DI 정보 나머지 지금 제조번호나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이거 PI 정보입니다. 숫자로 집어넣는 거는 아니고 실제 제조 뭐 번호라든지 일련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되는데 결국 PI 정보라는 게 그 숫자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DI 정보, PI 정보가 다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몇 개, 포장 단위 내 수량, 그리고 공급을 몇 개를 했는지, 언제 공급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넣어야 되고요. 마지막 공급 금액, 단가 이런 거는 뭐라고 했죠? 병원에 공급할 경우에 치료 재료에 한해서만 보고를 하시면 된다. 이게 공급내역 보고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합해서 지금 사실 세트 규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료기기 표준 코드 부착 의무,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해야 되는 의무, 마지막에 설명드린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된 의무사항에 대해서 등급별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지금 UDI라든지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거는 올해 적용이 다 될 예정이고 공급내역 보고는 그로부터 1년 뒤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전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뒤에는 그 요양급여 대상 중에 치료 재료와 관련해서 상한 금액이 결정되는 제품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급 내역 보고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규제에 대해서 또 아까 중요하게 중간에 이야기 드렸던 그 규제가 언제 적용되는지 그 시점을 고려한 이 규제 관리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기 공급 내역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기기 공급 내역 보고 제도와 관련해서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급 내역 보고 제도가 2023년 7월 1일자로 전 등급에 대해서 적용이 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전 등급을 적용하기 전에 2등급 및 1등급에 대한 공급 내역 보고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업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마 식약처에서도 그러면 공급 내역 보고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급 내역 보고 제도를 2024년 7월 8일자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공급 내역 보고 취지상은 의료기기 제조 수입 업체가 판매업자에게, 또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으로 공급할 때 모든 그 과정을 보고하게끔 하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뭐 높은 등급의 위험도가 높은 등급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낮은 등급 의료기기까지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다음과 같이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등급, 3, 4등급 의료기기 중에서도 인체에 30일 이상 이식되는 의료기기, 이거를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3, 4등급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든 과정에서 공급 내역 보고를 해야 되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대신에 품목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냥 무조건 전체 의료기기가 아니라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30일 이상 몸 안에 삽입되는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3, 4등급으로 한정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공급 내역 보고를 관리를 하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보고하게끔 했습니다. 네, 다시 얘기 드리면 등급에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등급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보고하게끔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 수입업자가 바로 의료기관으로 공급한다. 그러면 공급 내역 보고 대상입니다. 근데 제조 수입업체가 판매업체에 이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의료기기를 공급했다. 이거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제품을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으로 공급했다. 요때는 공급 내역 보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3, 4등급, 그다음에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의료기기인데 의료기관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공급 내역 보고를 하는 걸로 조금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3강까지 UDI에 대한 설명, 또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는 것 및 공급 내역 보고 제도에 대해서 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